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고 있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요.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들 이제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승이직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내가 이직할 회사와 그 채용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갈 곳을 정해놓고 지금 다니는 데를 퇴사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이직에 바람직한 케이스가 저런 거죠. 그러니까 내 경력이 끊기지도 않고 뭐 소위 말해서 구직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받지 않고 내가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새로 이제 갈 곳을 내가 앞으로 진출할 곳을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입사하고 뭐 당연히 그 중간에 뭐 일주든 이주든 뭐 본인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첫 회사를 이제 5년 정도 이제 다니다가 이제 관세사로 통관법인을 가기 전에 저는 약 이제 한 거의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일할 곳은 정해져 있고 이제 뭐 일을 하면 되고 요 한 달 동안의 이 기간 동안 뭐 제 스스로 여행도 가고 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굉장히 좀 나름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직을 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할 것이고, 그럼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직을 확정을 진 다음에 퇴사하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직할 곳을 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직 중에 이직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만약에 재직 중에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 다음에 이직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곤란함을 내가 겪게 돼서 어떤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만약에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아마도 퇴사를 해야겠다. 뭐, 못 갈 것도 없고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퇴사를 하고 천천히 알아보자라는 생각은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퇴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좀 약간 구분을 지어 보자면 자발적 퇴사가 있고 불강력적 퇴사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불강력적 퇴사는 뭐 경영이 악화가 돼서 더 이상 회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든가 뭐 구조조정이나 뭐 명예퇴직이나 뭐 이런 쪽을 진행을 해서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도 뭐 실업급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구직 기간 동안에 약간의 상당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경력직 분들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게 뭐 퇴사 사유나 이직 사유 같은 건데 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퇴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길 이유도 없고 뭐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막 포장해서 멋지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이제 덜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건 이제 자발적인 퇴사가 되겠죠. 이제 자발적인 퇴사는 이제 내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급여나 이런 거를 뭐 지원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온전히 내가 이제 퇴사한 이후부터 새롭게 이제 구직하는 시간까지의 그 시간을 내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사는 자발적 퇴사, 불가항력 퇴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제 퇴사를 해서 구직 활동을 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다. 라는 이제 계획,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이 구직자의 심리나 상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정을 겪다 보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퇴사한 시점부터 새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온전히 내가 나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공백기가 될 겁니다. 근데 공백기는 솔직히 이제 요즘은 특히 더 그런데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경력 단절이라고 부를 만큼 뭐 1년 이상, 뭐 2년 이런 정도로 좀 장기간이 아니라 몇 달, 뭐 몇 개월을 솔직히 이제 공백기의 그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채용 기업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이직을 해 이제 이직이 아니죠. 그때는 뭐 이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이제 내가 다른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 이런 경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채용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내가 입사를 지원을 넣으면 뭐 면접을 언제까지 보러 오라, 뭐 이 결과를 받는 데까지도 뭐 최소한 며칠, 뭐 빨라야 며칠, 아니면 뭐 일주, 이주, 뭐 회사의 성격이나 그 조직 문화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고 서류 검토 결과 받고 면접 일정 조정하고 면접 보고 면접도 또 한 번, 두 번 보잖아요. 거기에 뭐 직급에 따라서 세 번까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봤는데 뭐 결과가 중간에 좋지 않아서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그냥 하나의 포지션을 내가 채용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냥 한 달에서 두 달은 굉장히 이제 쉽게 지나가는 기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런 포지션을 두 개, 세 개, 뭐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겪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 공백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공백기 몇 달 뭐 괜찮습니다. 뭐 큰 문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두세 달은 당연히 뭐 퇴사하신 분을 저도 많이 만나봤겠지만 퇴사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 됐을 때부터 막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점이 한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이 이직 채용 시장에 들어오셨다가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다. 뭐 예를 들면 최종 합격은 했는데 한 몇 군데 했는데 뭐 연봉이 안 맞아서 못 가고 뭐 직급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 자신감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내가 결국에 이제 합격은 했지만 내가 안 간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자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그 자신감은 앞으로의 그 이직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데 이제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동력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정말 여러 군데 면접 뭐 서류를 넣었는데 면접도 한 번도 못 봤다. 뭐 이렇게 되고 이게 6개월이 흘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죠. 쪼이게 되고. 그 이야기는 이제
살짝 불안감과 초조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서서히 자라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만났던 컨설팅 했던 분의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보면 처음에 이제 퇴사하고 뭐 한 달, 두 달 괜찮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도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 나 이제 천천히 알아보려고 뭐 이제 좀 오래 일했으니까 좀 쉬면서 천천히 알아보려고. 그럼 뭐 주변에서도 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동안 고생했다. 아예 뭐 좋은 데 생길 거야. 뭐 넌 능력 있으니까 충분히 뭐 이렇게 되게 훈훈한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아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약간 이제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만나서도 그 이직에 대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 나 이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갈 때가 있겠지. 아니, 설마 없겠어? 아 뭐 좀 눈높이를 낮추면 갈 수는 있을 거야. 뭐 충분히 갈 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서히.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불안한 느낌이 들고 좀 초조해지고 약간 사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심리 상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회사에 어떤 포지션을 가는 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커리어에 잘 부합을 하느냐,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직이고 커리어로 관리를 한다는데. 근데 이렇게 쫓기는 심리 상태가 되면 그거를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별로 내 경력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급하니까요. 뭐 집에 여유가 있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도 그나마 괜찮다고 그러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뭐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뭐 충분히 내가 뭐 1년이고 뭐 몇 달이고 아니면 배우자가 돈을 벌기 때문에 뭐 살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나마 물론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행복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이제 얻었었는데 이제 그게 끊기면 이게 사람이 약간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내가 당장에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점점 그 부분에서 내가 뭐 위안을 찾고 여유를 찾을 확률보다는 더 쫓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진짜 뭐 예를 들면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통신비 기타 등등 식비도 내야 되고 내가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결국엔 그 사람의 경력 성장이나 커리어 패스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쫓겨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온 내 커리어를 망가뜨리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뭐 꽤나 중견기업 괜찮은 데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제 퇴사할 때야 당연히 난 이제 중견보다 더 좋은데 퇴사 이제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 관련 계열사 그쪽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 활동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대로 잘 안 된 겁니다. 안 되다 보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돈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눈을 낮추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래 근무했던 회사의 네임밸류나 사이즈와 비슷하면 베스트인데 그거보다 아마 조금 더 낮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좀 물론 작은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중견에 있다가 좀 작은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퇴사를 왜 했어요? 좀 더 지금 있는 데보다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오려고 퇴사를 하고 그동안에 컨설팅하고 면접하고 이걸 했나?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이직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적응하고 업무하고 성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힘들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성과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단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회사에 일하는 게 더 힘들고 더 답답하고 더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여기 그만두는 거죠. 그럼 다른 데를 찾고. 이거 두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래도 이름 있는 중견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이 중소 두 번 거치면서 커리어가 소위 말해서 이제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퇴사를 하고 이직 활동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급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되게 급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이직을 알아본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급해지죠. 소위 말해서 쫓기고. 그러면 연봉 협상이나 만약에 이제 어디를 지원을 해서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채용 기업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면접 일정 같은 것도 뭐 1차, 2차, 3차 뭐 여러 번 나눠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별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저쪽 회사에서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면접을 진행하시죠 라고 했을 때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 아, 저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날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채용팀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사정이겠죠. 그걸 당연히 뭐 바꿔주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당연히 내 권리지만 뭐 좋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입사 일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구직 중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뽑는 거니까. 근데 아, 저는 최종 합격고 3주 후에 입사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채용 기업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뭐 한 2주 안에 와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 빠그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협의할 대상이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아쉬워하고 뭐 되게 왜 빨리 안 오지? 이 사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좀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구직 퇴사를 하고 구직을 한다라고 한다는 이 과정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내가 이런 리스크를 안을 수 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내 경력에 이런 되게 안 좋은 오점을 남길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사 통보하기 전에. 물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진짜 죽을 것 같다. 나는 아침에 눈 뜨면 삶이 괴롭다. 그 정도면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그거는 뭐 이직의 리스크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좀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이제 신중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올 때는 나름의 계획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회사를 다닐 때 헤드헌터한테 이렇게 연락이 자주 받았어요. 뭐 한 달에 막 4건, 5건씩 뭐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받다 보면 야, 이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나와도 뭐 난 충분히 뭐 이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제안을 받아왔으니 퇴사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했다고 헤드헌터들이 제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니고 있을 때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냥 다니던 데 다니면 되니까. 근데 퇴사를 하고 진행했다가 안 됐을 때는 데미지를 상당히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적이건 경제적이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인지를 하시고 퇴사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원하는 데를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거의 자주 많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예를 들면 한 50 정도라고 하죠. 50 정도라고 하면 퇴사를 하고 구직 활동을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받는 이 불안감, 초조함 이런 스트레스는 사람들 얘기 공통적으로 한 10배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이면 5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가면서 구직 활동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